단순 노출을 통한 게 아니라 그 노출된 행위 내에서 무언가 또 다른 액션을 그렇죠. 통해서 네. 구매를 더 끌어와야 되는 그렇죠. 이게 요즘 이제 마케팅 아니, 트렌드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거의 전문가인조차 그게 지금 안 맞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V커머스 한다 그래서 동영상이 대세다. 동영상이 대세인 건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는 게 전체 트래픽량에서 동영상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미지 만장 있어도 동영상 1시간짜리가 트래픽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근데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전효백 2탄, 다시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유튜브 중에서 이제 운영하시는 많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마케팅 관련해서는 이분이 정말 찐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면 더 좋은 내용들, 질문들 다 준비했거든요. 오늘 여과 없이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게 두 번째예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사업하고 네,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기획하고 연초에는 뭐 이것저것 일들이 더 많았나요? 사업을 기획하는 걸 굉장히 중시 여기다 보니까 음. 특히 이제 연말과 연초가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한 해 연말을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한 해를 새로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맞물리다 보면 사실 설 연휴까지가 저 개인적으로는 설 연휴까지가 새해 계획을 세우는 기간으로 정하고 실제 지금은 기획과 계획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1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아니고 엄청난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간단한 자기소개와 또 운영하시는 채널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하는 채널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효백입니다. 온라인 사업과 관련해 있는 커머스, 그리고 이제 마케팅 교육, 그리고 이제 포피엘, 물류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투트랙님께서 채널 소개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독자 1만 분을 모시고 있는 전효백 카르텔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대표님은 사실 유튜브보다도 사업가들을 위한 사업가가 정말 본받고 싶은 사업가로 조금 유명하신데. 그런가요? 예,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최근에 좀 이렇게 하시는 일들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커머스 사업은 저희 회사의 주축 사업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투트랙 채널 구독자분들도 온라인 셀러분들이 거의 대다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체 브랜드나 위탁을 하시든 간에 결국에 그것들이 이제 온라인 셀러 계열인데 저희 사업의 주축도 온라인 커머스가 크게 주축으로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성되는 노하우들을 제가 언제 또 그 강의하는 거 좋아해서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제가 아는 거를 전달하는 거, 아는 거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제 체질에 맞더라고요. 제 체질에 맞아서 그 교육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맞다. 최근에 네, 또 뭐 창고 뭐 하나 열었다고. 그게 이제 그 3PL, 4PL이라고 표현하는 물류 대행업이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저희도 커머스를 하다 보니까 직접도 배송을 해보고 맡겨도 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사업자들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창의적인 일 그리고 그 본업인 온라인 커머스에 신경 써서 집중해서 그걸 성장시키려면 물류가 잘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마치 왜 그 우리 뭐 가화만사성 이런 표어 있잖아요. 네. 그 실제 가정을 이루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도 가정을 이룬 사람이고 네. 강조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제 아마존은 이렇게 강조할게요. 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명확하게 인지하실 건데 가정이 화목하면 바깥일도 잘 돼요. 전 그거 정말 중시역이거든요. 정말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는데 이걸 온라인 사업으로 갖고 오면 물류가 잘 되면 온라인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이거를 항상 느꼈었는데 제가 엄두가 안 났었던 사업이에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노하우도가 일단 많이 부족하잖아요. 셀러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좀 진입 장벽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일단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물건 파는 게 제일 돈 남거든요. 확실히 돈으로만 따지면. 네.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제가 손을 못 댔던 일 중에 하나. 그러나 굉장히 그러니까 이 일을 정말 잘 구축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셀러들, 커머스 하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인데 이제 작년에 한 몇 년 준비하다가 작년에 이제
스타트해서 야, 이름이 뭐예요? 아넥스 컴바인이라는 안엑스 컴바인 전효백 3PL 뭐 이런 거 아니네. 아 그렇군요. 뭐 당연히 잘 되시겠죠. 안엑스 컴바인. 네. 자 요즘 이제 대표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마케팅 최꼭지점 극단에 있는 분이니까 요즘 마케팅 트렌드 궁금해요. 사실 뭐, 네. 뭐 CPC이 잘 돼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 네,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항상 우리 네. 투트랙님 채널은 네. 질문이 뾰족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완전히 여기서 제 걸 다 끄집어내서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분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느꼈었는데 이번 질문도 이거 거의 답변이 인문학적으로 나오게끔 유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마케팅 트렌드를 이야기하게 되려면은 사실 요즘 사람들의 심리와 네. 요즘 사람들의 소비 심리와 뭐 경제 현황이나 가처분 소득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적으로 답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음. 실제 그 마케팅 트렌드를 현재 시점에 마케팅 트렌드를 논하려면 거시경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재미없어지니까. 아니 근데 얘기해야 돼요. 네, 왜냐면 그렇죠.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정말 팩트니까. 근데 이제 거시경제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떤 뇌에 저항이 생겨서 또 내 얘기 나왔다. 네, 찡 하고 이제 네. 방어막을 치거든요. 아, 몰라 네. 몰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네. 상위 노출이 중요하고 트래픽이 중요하고 트래픽 어디 써야 되는지 가구매는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CPC 광고는 어때요? 이제 이런 질문에 답변을 다들 원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좀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마케팅 트렌드를 알려면 반드시 거시경제와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학문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나라들이 다 망할 것 같았어요. 순간 망할 것 같으니까 이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긴장을 해서 긴축을 풀어버립니다. 긴축을 푼다는 것은 반대말로 양적 완화가 된다는 거죠. 돈을 찍어서 풀어버리게 돼요. 이를테면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은 받아보셨을 소상공인 지원금일까요? 맞죠. 그거 그런 것들. 코로나 지원금. 네, 코로나 지원금 이름 뭐였지? 그거 재난지원금. 맞아. 네. 재난지원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말 그대로 돈을 찍어서 풀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풀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해서 어떤 경기 침체를 막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근데 이게 오버슈팅이 돼버리면 경기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 경기가 잘 돌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양적 완화만으로 성장이 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경기가 성장하면 반드시 뒤에 후행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물가가 상승. 오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난 3년간 부동산의 상승률이 상당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IT 테크 기업들, 그리고 뭐 빵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도 엄청 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 빌리기가 쉽고 투자자들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돈들 끌어와서 성장하기 쉬웠죠. 이자는 낮고 이러니까 그렇죠. 은행에 맡겨놔봐야 2%도 안 나오는데 주식 넣어놓으니까 그냥 50%씩 막 오르는 거예요. 부동산을 투자해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제 그런 현상에서 이게 그대로 이어지다가는 인플레이션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몇 가지 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역대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위정자들, 그러니까 대통령들은 물가가 오르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걸 경계하는 시점이 작년부터였던 거죠. 양적 완화가 끝나는 거예요. 양적 완화가 끝나고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테이퍼링.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축소된 거죠. 정확하게 테이퍼링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라가 자산을 매입해 주는 거예요. 자산을 매입해 주면서 경기를 살려놓는 건데 억지로 살려놓는 건데 그거를 축소하고 그러다가 정지하고 뭐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하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에 있던 돈을 자연스럽게 끌고 모으는 효과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제가 빵 말씀드렸는데 빵의 주식 상승률이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내가 이제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돈을 다시 회수해서 금고에 넣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연끌하신 분들이 이제 그 이자 비용이 뭐 70%에서 많게는 100%까지 상승한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었는데 실제로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옛날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그대로 이걸 회수 안 하고 있는 상태였다. 돈이 풀려나간 상태라고 본다면 자기 이자 비용이 늘어났죠. 그러면 이 돈을 회수해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은 자기 시중에 돈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이제 우리 현 시대에 보면 가처분 소득이 없어지는 거죠. 네.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캐파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옛날에는 SNS에서 광고가 딱 나온 거 보고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어. 한 12만 원이야. 살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거나 내가 돈이 없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12만 원이다? 이러면은 이거 굳이 뭐 지금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의 성과가 급전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셨던 거에 첫 번째 답변을 한 줄로 표현을 하면 현재 마케팅 트렌드는 광고 성과의 최악화. 광고 성과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로아스가 이제 화상내 나였다는 거죠. 네, 깨졌습니다. 내가 쓴 돈만큼 예전에는 좀 많은 효과를 누렸다고 한다면 그렇죠.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소득이 없어도 내 주변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하고 있으면 편승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사실 예전처럼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다 같이 안 사. 분위기가 광고가 똑같이 올라와도 안 사. 네.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됐죠. 광고 효율이 지금 광고를 SNS 마케팅이나 V커머스라고 불리는 비디오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느끼실 건데 혹은 뭐 전시 광고라든지 효율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입니다. 이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는 대행사 하다 보니까 대행사도 하고 있다 보니까 각 큰 이제 랩사들이나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혹은 카카오나 각 오픈마켓에서 마케팅 그 구자를 판매를 할 때 저희들한테 먼저 와요. 이 어떤 프로모션으로 그 프로모션이 오는 거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프로모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업체들도 광고비를 안 쓰는 거죠. 못 쓰는 거죠. 왜냐?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광고비를 더 낮추던가 옛날이면 주당 1,000만 원 했던 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얘기 되나? 나 네이버 싫어할 텐데. 얘기하세요. 네, 400만 원에 판다던가. 아, 진짜요? 네. 근데도 비어요. 근데도 부자가? 비어요. 네. 근데도 비는데 네이버는 이걸 숨기죠. 이거 빈다고 해버리면 딴 사람들한테 다 동요가 될 거니까 이 상황을 모르고 그냥 예산이 있어서 쓰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들어가죠. 광고비 싸졌네 이러면서. 근데 로아스가 깨졌기 때문에 광고비가 싸지고 말고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적게 쓰나 많이 쓰나 예전만큼 안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네. 비디오 커머스를 함에 있어서 조언을 좀 달라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뭐 요즘에 뭐 비디오 커머스 해갖고 막 네. 뭐 동영상으로 올리는 그렇죠. 광고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비디오 커머스는 제가 제 입으로 제가 전문이라 말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부끄러울 것도 없죠. 팩트니까. 제가 사실 비디오 커머스 전문이거든요. 저는 비디오 커머스하고 SNS 마케팅, 즉 소비자의 니즈를 건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저기 펼쳐져 있어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잠재 고객이죠. 쫙 펼쳐져 있고 그들이 이 물건을 살 거야. 이걸로 예를 들어보면 난 이 물건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형태를 저는 원칙 기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검색하는 거. 이걸 살기 위해서. 근데 자기는 이걸 사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 안 한 상태인데 제가 이걸 가지고 광고로 보여줘요. 이걸 왜 사야 되는지 후킹 요소를 가득 담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걸 살 원칙, 내가 이걸 원하고 있었던 마음은 없지만 잠재되어 있던 욕구, 즉 니즈를 건드려서 이걸 방문해서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제가 이거에 최적화된 사람이었거든요. 나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그냥 V커머스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밀키트인데 만약에 네. 맛있는 뭐 소갈비야. 네. 근데 그거를 이제 V커머스를 통해서 네. 진짜 이거 안 먹으면 안 될 것처럼 그런 거죠. 건드는 거잖아요. 네.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런 맛있게 거죠. 찍어갖고. 네. 아, 그런 형태로 애초에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한 제품군을 내가 구매해야지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해서 광고로 소구 포인트로 명확하게 후킹을 해서 유입시키고 구매시켜서 매출을 높이는 거. 단순 노출을 통한 게 아니라 그 노출된 행위 내에서 무언가 또 다른 액션을 그렇죠. 통해서 네. 구매를 더 끌어와야 되는 그렇죠. 이게 요즘 이제 마케팅 트렌드.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거의 전문가인조차 그게 지금 안 맞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V커머스 한다 그래서 동영상이 대세다. 동영상이 대세인 건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는 게 전체 트래픽량에서 동영상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미지 만장 있어도 동영상 1시간짜리가 트래픽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근데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 동영상이 대세다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용량의 차이예요. 용량의 차이.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동영상 마케팅이 정말 잘 이루어진다면 소구 포인트 그리고 이제 후킹 요소 그 안에 심리적인 요소까지 그리고 뭐 들어왔을 때 상세 페이지가 광고의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 앤드 가격적인 면까지 메리트가 있을 때는 매출로 바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팩트인데 초보자가 혹은 이런 고객의 심리를 명확하게 파악하거나 후킹 요소를 임팩트 있게 담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즉 가처분 소득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도 동영상 만들 거야 이래가지고
업체에 찾아가지고 몇백만 원 주고 영상 만들어서 롤 시켜봤자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뭘 해도 다 안 된다, 안 되고 있는 지금 그런 거네요. 아니, 너무 극단적인가? 그래서 이걸 이제 리나게 쪼개면 그래도 어느 임계점까지는 가능한 범위가 또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광고하라주의였단 말이에요. 사업자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자꾸 뭐 바이럴을 직접 하거나 뭔가를 하면서 시간을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거, 제품을 가져오는 거, 즉 소싱을 하든 물건을 가져온 거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시고, 광고는 메타가 돌아가게끔, 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일을 하게끔, 유튜브가 일을 하게끔, 네이버 뭐 SA 광고든 GFA 광고든 그들이 일을 하게끔 하는 거에 더 권장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는 단순히 돈을 쓴다 그래서 로아스가 딱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어쨌든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결국엔 해야죠. 대신 훨씬 낮은 단위로 쪼개서 영상 하나를 만들더라도 소고점을 4개를 넣는 게 아니라 1개만 임팩트 있게 넣는다든지,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의 소고점을 표현하는 방식이 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만들었던 영상 중에 자동차 용품이라고 본다면 뭐 광택제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광나요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어가 아니라 보여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광은 나는데 이게 얼마만큼 잘 미끄러지는지. 그래서 자동차 본넷 위에 카드를 던지는 거죠. 쑥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소구점이 있다고 싶은 것들을 하나 혹은 2개 정도 잡아서 그것만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이렇게 A/B 테스트를 하는 거 진행을 해야지 이 소구점을 다 담거나 채널 뭐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뭐 GFA 다 집어넣거나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마케팅이 사실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막 효과가 없으니까. 옛날엔 진짜 간단했는데 네. 요즘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광고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소비자의 그 자극도 많이 올라갔어요. 네. 미꺼페가 네. 지금 미꺼유로 넘어간 거죠. 이제 적당히 광고에서는 네. 사실 소비자를 이렇게 고객을 돌아보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하나 팁 하나. 예. 그래서 영상을 처음 만드는 분들의 특징은 영상 초반부에 자꾸 상황극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 메시지를 당연히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이 메시지를 넣으면 뭐 안 믿거나 거부 반응이 있거나, 뭔가 그러니까 연애에서도 이거 얘기해야 되나? 네. 연애에서도 전이가 있고 예.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클라이막스를 들이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를테면 제가 오늘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어요. 네. 뭐 오늘 예를 들어 나랑 갑자기 키스를 한번 할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사세요? 혼자 사세요? 뭐 어디 사세요? 뭐 좋아하세요? 뭐 물어보고. 이런 거 하면서 네. 점차 식사도 같이 하고 뭐 네. 이러면서 손을 잡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광고의 소재로 왔을 때 뭔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건 팩트긴 해요. 근데 핵심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너무 많은 상황극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극이 나올 때도 너무 뻔해. 이를테면 이제 어떤 패션 플랫폼에 대한 홍보인데 이 여성이 이제 소파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약속 시간 다 되는데 이제 준비해야 되네. 근데 오늘은 뭐 입고 나가죠? 도대체 입을 옷이 없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니까 47초로 쓰더라고요. 그 광고에서. 그래서 47초 동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하 이러면서 그 패션 플랫폼이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네. 고객은 기다려주질 않잖아요. 네. 그렇게. 이거 원래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초가 3초에서 6초 안에 끝나는 건데 광고는 그 전에 끝나거든요. 여러분들 SNS 넘기면 이렇게 넘기잖아요. 유튜브로 봐도 마찬가지고 광고 나오면 이제 광고 건너뛰기 누르려고 손가락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앞에 상황극이 너무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돈 버리는 광고다. 요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저희 이제 브랜딩 경수 컨설팅 받는 회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자기가 이제 광고를 한번 만들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동영상 광고를. 네네. 그래서 이제 광고를 이제 보고 있는데 제품에 대한 설명은 한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지 말고 기승전 이렇게 네. 하라고. 차라리 기승결 이렇게 하든가. 그래서 처음부터 차라리 결을 보여주고 먼저 그쵸. 하라고. 고객들은 안 기다려준다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네. 정보가 넘쳐나는데. 만약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케팅에 대한 고민이 좀 적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 고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예시로 자기가 플랫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극 있는 영상도 괜찮아요. 그 플랫폼을 좋아해서 보니까. 팬들이 모여 있으니까. 네. 예를 들면 투트랙 채널에서 네. 이 채널에서 네. 투트랙님께서 뭔가 이제 강의를 이제 예를 들어 오픈을 했어요. 안 봐요. 악플 달려요.
안 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팬들이 모여있어. 이 채널에서 내가 뭐 얻을 게 있다라고 해서 모여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플랫폼에서는 상황극이 있어도 사람들이 재밌게 보죠, 오히려. 근데 이제 그 상황과 내가 애드로, 즉 광고비를 써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V커머스, 즉 비디오 영상을 만든다고 할 때 상황극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라이트하게 만들 수 있고 소구점을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반복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동영상 마케팅에 대한 효력을 그나마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드릴 내용들에서도 먼저 결부터 얘기하시고 기승을 빠져버리니까 내가 질문할 게 없네. 자, 그러면 네. 그래도 제가 조금 뽑아보자면은 네.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동영상 제작하고 뭐 이런 건 어렵잖아요. 그래도 기본빵으로 요거 정도는 가져가는 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명확하게 답변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체적인 플랫폼에 입점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나 네. 예, 뭐 쿠팡이나 그렇죠. 자사몰이면 이건 광고 외엔 답이 없어요. 자사몰을 한다. SNS 광고, 유튜브 광고 외에는 답이 없고, 물론 바이럴로 자사몰 링크를 거는 방법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면 굳이 이 영상을 안 봐도 되는 분들이니까 차치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면 네이버일 거고요. 쿠팡이 한다면 당연히 쿠팡이겠죠. 그러면 그 플랫폼의 광고만큼은 반드시 시도하고 거기서 내가 결과를 낸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기를, 이게 기본이에요. 저 사람들이 CPC 광고가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진짜 틈새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효율이 나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런 말 쉽게 하더라고요.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근데 얼마나 해봤는데. 진짜 딥하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은 또 거기에서 또 먹을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저희도 방향을 튼 거잖아요. 저희는 정확히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된 거죠. 1년 반 정도, 2년 돼가는데 CPC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아니다 그럴 때.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저는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어서 소구점을 딱 잡아가지고 심리 딱 건드려가지고 이거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들게 하는 거에 전문인데, 시장이 안 먹히면 이거 제 거로 고집하면 안 되니까 바로 턴을 한 거죠. 근데 혼자 턴한 건 아니고 제가 또 10,000명 모시고 있는 전유백 카르텔 유튜브 채널에서 재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방향 가야 된다. 저도 SNS 광고하고 유튜브 광고 줄인다. 그리고 상품도 가성비 위주의 상품군. 이건 이제 아까 우리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니즈 영역이 이제 쇠퇴하니까 향후 2, 3년간은 원칙 영역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으니 이제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저희도 지금 집중하는 그 포지션이 바뀐 건데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어요. 플랫폼. 그래서 결국에 초보자들도 플랫폼 자체 내에서 하는 광고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무조건 거죠. 가야 돼. 그리고 효율이 있어요. 있어요. 효율 네. 커요. 그 효율 얼마나 큰데 그거를 어떻게 하지? 그거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게 이거야. 4년 전쯤에 했던 거에 비하면 사실 지금 아무리 두들겨 받아도 솔직히 그 정도만큼 효율이 안 나오지 나오죠. 않아요. 안 근데 나오죠. 그치만 그래도 나오긴 해요. 네. 아주 안 나오는 아까 건 말씀 아니에요. 잘하셨는데 좀 딥하게 들어가서 이건 고민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사실 이제 예전처럼 뭐 오버추어 시절, 오버추어 모르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 첫 시절에 그냥 광고 올려놓으면 팔렸어요. 근데 그 시절이 아니고 경쟁자도 늘어났고 이제 유저가 늘어난 속도보다,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 늘어난 속도보다 경쟁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심화됐단 말이에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로아스는 당연히 한 3분의 1 이상 토막이 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반드시 있다. 이거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모든 광고가 안 되면 플랫폼이 다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사는데 이 플랫폼이 문 닫았어야 돼요. 아니면 정말 이 플랫폼에 광고하는 사람들이 다 바보거나. 근데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네이버가 입찰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많았을 때는 결국에는 또 이거 효과 네. 없어 하고 쭉 빠지다가 그럼 또 그렇죠. 남은 사람들은 또 효율을 먹고 또 괜찮으면 또 들고. 맞아요. 이게 참 그때는 맞고 또 지금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그리고 딥하게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위에 표면적으로 있고, 딥하게 들어가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 어떤 매출과 이익률이 의미 있게 남는 그 매출 단위를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이제 메인 키워드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뭐 세부 키워드, 그 외에 이제 노가다로만 찾을 수 있는 이렇게 확장 키워드들 쭉 깔아놓으면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만 더. 네, 힘들거든요. 이거 찾는 게. 지금 뭐 1번부터 6번까지 질문이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다 해주셔서. 그래요? 예, 뭐 근데 뭐 이거를 얘기하려면 밑에 거를 이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뭐 한데 이번에 좀 다른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브랜딩 사실 전문가 오브 더 전문가인데 요즘 유튜브에서 해외 구매 대행을 조금 추천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예, 그 이유가 뭔지 조금 궁금해요. 이거 연결돼요.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상품을 가성비 상품으로 맞추는 게 유리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점하고 연결되는 건데 니즈를 공략해서 파는 그 로아스가 깨지기 시작을 하면 이건 주기설에 의해서 저는 이제 3년 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4년 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그 말씀 처음 드렸다고 했으니까 향후 2년 정도 남은 거죠. 이때까지 저는 니즈 공략을 안 할 생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검색해서 살만한 제품들을 세팅하는 게 가장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믿는 건데 그러려면 이미 검색해서 사고 있는 게 뭘까를 쭉 보니까 해외 구매 대행의 제품에 대한 전체 버짓은 안 빠졌단 말이에요. 니즈는 빠졌는데 해외 구매 대행 안 빠졌어요.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이 통로가 되는 거죠.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해외 구매 대행이 요즘 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사실 국내에 있는 상품들보다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같은 상품인데. 네, 예전에는 내가 돈이 있고 예산이 있으면은 내일 당장 받아야 돼. 네. 근데 하지만 내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한 2주, 3주 기다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는 거를 그렇죠. 선택하는 포인트가 늘어났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한다면 특이한 것들. 그쵸. 네. 우리나라에 아직 사실 우리나라가 내수가 되려면 네. 생산을 하려면 사실 어느 정도 내가 이 상품이 신기한 상품 나왔는데 사줄 사람이 있어야 그쵸.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뭔가 라인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공장도 세팅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네. 해외에서 만든 거 그냥 갖고 와서 건발건으로 판다면 그러니까요. 해볼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재고도 없고. 음. 요 맥락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브랜드를 하는 게 가장 큰 돈을 버는 거다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성비 있는 것들 그리고 원칙 기반의 사업들을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지만 브랜드를 또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 기획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브랜드가 신분 상승하는 거엔 저는 가장 좋은 토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좋은 토대. 근데 문제는 근데 뭐 이 신분 상승이라는 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 뭔가 어나더 레벨. 맞습니다. 오케이. 뭐 맞습니다. 네. 저도 인정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올라온 케이스인 거고 사실 브랜드 아니었으면 올라오는데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리고 실제 성공한 특히 해외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 결국에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간혹가다 상품이 아니라 자기 자체일 때, 즉 퍼스널 브랜드인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다 브랜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만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신분을 급격하게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가처분 소득의 하락. 이렇게 되면 경기가 불황이 오기 때문에 브랜드 제품이 과연 팔릴 것인가? 브랜드는 쉽게 말하면 같은 제품을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조금 더 비싸게 팔아서 이 영업이익률을 확보하는 전략인 건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브랜드랑 상관없이 내가 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천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초보들이 갑자기 브랜드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게 됐고, 그렇죠. 특히 자본의 문제, 실력의 문제, 팀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급하게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면서 뭔가 오버슈팅해서 자금을 손실 보는 것보다는 시장도 파악할 수 있고 내 업무의 루틴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소규모지만 이걸 키움으로 인해서 팀도 세팅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저자본, 저위험. 그러니까 무자본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지만 사실 냉정하게 무자본은 아니라서 제가 저자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구매 대행을 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뭔가 스텝 바이 스텝을 밟을 수 있는 단초가 아닐까. 이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초보도 할 수 있고 중급까지 할 수 있는 중급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이익인 것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구매 대행이 아닐까. 나라를 떠나서. 제가 아는 그 사업가 후배들만 해도 지금 한 네. 벌써 10손가락 거의 가까이 꽉꽉 찾아가고 있는데 네.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 겪는 부분들. 예.
수강생분들.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해결책으로 무엇을 주문을 했을까요? 이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되게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 그 유튜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네. 되게 해당되는 말이니까 그렇죠. 꼭 좀 잘 얘기해 주세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은 초보일 때와 일단 초보 단계는 건넌 상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일 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제 직원이 한 두어 명 늘어날 때 어려운 부분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일단 초보부터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치. 이거보다 좀 더 본질적인 건 좀 더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저는 뭐 해야 돼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은데 진짜 저는 뭐 해야 돼요라고 질문을 하면 거의 뭐 이제 라이프 코칭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윗단계인 가장 많은 뭐 팔아야 돼요? 뭐가 팔려요? 이제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한번 파보시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관심사가 없으면 누군가를 하나 상정해봐라. 누군가를 상정해서 이 사람들이면 이 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제품을 주로 사고 그 제품을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서 사고 어디에서 얻어서 들어갔다가 어느 소급 포인트에서 후킹이 돼서 사는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페르소나 정의인데 이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관점 자체를 하나 세팅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입하려고 하는 그 시장의 뾰족함을 좁게 만들수록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를 명확하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초보일수록 우리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걸 명확하게 인지하거든요. 시장이 뾰족하게 들어가서 쑤시고 들어가서 벌려야 되거든요. 근데 초보들은 이 예를 들어서 뭐 저희 40대니까 40대 우리 중년의 아저씨들이 뭐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야 인생이. 인생 재미있으세요? 재미없어. 인생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 너무 없죠. 예를 들면 네. 뭐 밑에 부하 직원들이 대들기 시작하고 위에 상사가 쪼기 시작하고 성과는 안 나고 집에 갔더니 대우도 안 해줘. 이런 상황이 생기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서 재미를 느끼고 돈을 쓸 것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정의해보라고 상상과 가설을 해보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40대 아재한테만 팔아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깃이 좁아진 거, 뾰족해진 게 더 좋은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 좁히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세요. 그럼 매출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인생 재미없고 밑에서는 대기고 위에서는 찌 눌리고 집에 갔더니 인정 못 받는 이런 40대 아재. 이게 40대 아재. 네, 슬퍼요, 슬퍼. 40대 아재가 예. 과연 많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니까 이들한테만 팔면 매출이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뭐라 그러죠?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계신데 이거부터 세팅을 해놔야 이렇게 해서 벌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쑤시고 들어가야 벌리지 이렇게 뭉툭한 거는 쑤실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있네요. 이게 세팅이 된 상태여야 페르소나 정의가 받아들여질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물건을 찾아야 뭐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초보인데 뭐 해야 돼요 이래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그쵸. 네. 처음부터 딱 명확하게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확장시키는 게 네. 맞지 그래서 싶다. 대상에 대한 가설과 상상을 통해서 명확한 페르소나를 규정을 짓고 페르소나 규정 안 지어도 돼요. 자기 관심사 분야 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자기 관심사 분야를 가지고 할 때 자기 관점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물건을 살 때는 어떤 부분에 소구 포인트를 느꼈는지도 고민을 해서 여기다 넣어야겠죠. 주옥 같은 말씀. 네, 사람이 자기가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 소비자였던 생각을 까먹고 자꾸 생산자로서 이게 왜 좋냐면요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영업사원분들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보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보험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인식에서 보험 영업이 오면 어떻게 돼요? 또 방어막 찡 해가지고 귀 닫아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피하려고 한단 말이죠. 요건 시간 안 될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파는데 여러분들이 생산자 입장이 돼가지고 이게 왜 좋냐면요. 이렇게 딱 풀어내는 순간 소비자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안 보고 싶은 거야. 안 듣고 싶은 거야. 또 돈 쓰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면서. 뻔한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비자일 때는 어느 지점에 후킹이 당했었는지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디선가 구매를 해본 소비자일 테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의 물건으로 와서 소비자 입장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품 업로드 같은 경우 네. 예.
대표님 그 전효백 카르텔은 네. 어떤 기조인지 조금 궁금해요. 수동이냐, 대량이냐, 아니면 아. 혼합이냐, 아. 몇 개 정도 올려야 되느냐, 뭐 이렇게 네. 물어볼 때. 저는 사실 수동도 좋다고 생각하고 대량도 좋다고 생각해요. 돈 버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결국엔 사업은- 팔려야 되는 거니까. 네, 사업은 돈 못 벌면 죄악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요. 어떤 사회적인 테두리, 법적 테두리, 도덕적 테두리 안에서.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뭐 대량도 좋고 소량도 좋고 뭐 자동도 좋고 반자동도 좋습니다. 다만 어떤 이 자기의 인생 방향, 자기의 온라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나서 이걸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뭘 팔리는지 몰라. 일단 난 올려놓고 팔리면 보내줄 거야. 그래서 매출만 나면 돼. 이익만 나면 돼. 이런 분들이라면 대량 해도 돼요. 근데 나랑 좀 기조가 비슷하네. 네, 대량 해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처음엔 좀 매출이 적더라도 어떤 제품이 팔리는지 결국 시장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 어떤 게 안 먹히는지 어떤 게 먹히는지 내가 몸소 경험해보고 싶어.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에 먹힐 만한 제품을 내가 가볍게라도 브랜드화하고 싶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수동 등록을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가져와야 돼요. 저랑 너무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단순히 부업이 할 수도 있고, 단순히 나는 그냥 이 사업을 통해서 잠깐 돈벌이 수단으로 잠깐 뭔가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대량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온라인 테크트리 끝에까지 가볼 거야. 그럴 경우에는 지금 밑에 있을 때도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 굉장히 공감하는 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부러져요. 네. 예, 왜냐 기본이 없으니까 약간 이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성 쌓는 느낌이에요. 그런 거는.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탄탄해야 돼요 바닥이. 네. 예. 아 그래요? 네. 다만 예, 예. 갑자기 저도 갑자기 네. 갑급 진지해졌어요. 저도. 예. 네. 다만 예. 대량도 저희도 다 하고 있을 거잖아요. 뭐 위탁도 있을 거고. 맞아요. 대량도 있을 대량이 거고. 우리 무조건 그렇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실력이 네. 안 는다는 게 아니라 대량도 혼합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네. 네. 그거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좀 이제 워워했습니다. 네. 왜냐면 대량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는 그냥 안 볼 거야. 그냥 무조건 때려 박기만 네, 할 거야.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대량을 올리면서도 좀 효율적으로 올리되 맞아요. 조금 뭔가 내가 이것저것 체크할 네. 포인트를 좀 넣으면서 하게 되면 또 실력은 증가할 수 있죠. 맞습니다. 예. 근데 확실히 실력이 제일 빠르게 증가하는 거 대신 힘든 거 수동이죠. 네, 수동이에요. 네. 하나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져와서 자기는 가져올 때 1등을 짓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가져오면 이제 팔릴 거 막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매출과 이익 계산해보면 이거 하나 팔리면 얼마다. 이게 하루에 10개만 들어와라. 그럼 내가 뭐 1년이면은 뭐 벤츠로 뽑겠네. 이런 계산을 할 건데 그렇게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그게 안 돼요. 네. 눈에 안 보이는 실력. 네, 그게 그거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좌절하죠. 왜냐면 이분들은 유튜브에서 되는 것만 봤거든. 뭐 1시간이라고 얼마 버는 거, 뭐 4시간이라고 얼마 되는 거 보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아니 뭐 몇 시간 일하면 되겠지 이제 이 생각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냐면 이거는 확률로 계산을 해야 돼요. 확률로. 무슨 말이냐면 수동으로 가져올 때 100개를 가져온다 치면 몇 개 정도 팔리시죠? 5%만 팔아도 많이 팔리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반복돼서 팔리거나 이거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카테고리로 확장하면서 더 팔릴 만한 가능성이 높은 걸 가져오게 되는 어떤 경로에 있는 거잖아요. 처음 100개 올렸을 때랑 다음에 네. 추가 100개 올렸을 때랑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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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실력이 쌓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더뎌요. 처음에. 더디다가 구독자님들 봤을 때 이쪽이 이제 우상향이겠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물론 모두가 J커브를 그리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완만한 상승도 있고 물론 하다가 A씨하고 말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네. 최하 이거의 상승은 완만한 상승은 최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이요 여기 J커브 가장 기울기 올라가는 요 시점에만 주목해서 그러는데 네. 사실 J를 그리기 위해서 한참 이렇게 그렇죠. 일직선이었다는 걸 잘 안 네. 보시게 되세요. 네, 이 앞단을 다 잘라보고 마지막 성장하기 직전의 커브만 요 지점만 보시는데 요 뒤에 여기 있다라는 네. 거 저기 안 보이는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출발점이.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걸 또 확대하잖아요. 네. 선이 하나가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 맞아요. 이렇게 네. 수많은 울었다고 네. 좋았다고 썼던 좋을 그러니까 줄에서. 빌딩을 지었다가 A씨 허물었다가 와 지었다가 A씨 허물었다가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고 이런 구간대가 아마도 가설을 검증하는 구간대일 거예요. 네. 그렇죠. 이때가 실력이 쌓여요. 네. 근데 실력이 자기는 쌓이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티가 안 날 거예요. 이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콩나물 시루로 생각하라. 예요. 비유도 참 콩나물 교육 좋아해요. 네. 그래서 콩나물 시루 보시면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던 사건인데 콩이 있어요. 밑에 구멍이 있어요. 물을 부어요. 물 빠져나가요. 아무 변화 없어요. 자 다시 그리고 그 다음날 물 부어요. 아무 변화 없어요. 제가 봤거든요. 외가댁에서 저희 콩나물 키웠었으니까
봤는데 없어요. 제가 한 4일인가 보다가 에이씨 변화 없나 해서 안 봤어요. 보름에 보니까 빡빡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이때 어떤 인생의 어떤 원칙을 하나 깨달았어요. 이때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뭔가 시작했을 때 바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뭔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게 옳은 방향이었다면, 이 방향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꽉꽉 차는구나. 이게 실제 제가 처음 사업할 때 굉장한 도움을 줬었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 사업할 때 한정되어 있는 이익에 고정되어 있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돈 벌면 다 나갔거든요. 월세, 인건비, 뭐 세금, 기타 잡비, 밥 사줘야지. 뭐 아니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데 왜 네. 구독자가 아직 많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해외 구매 대행 관련해서 이제 사실 이 영상을 보고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 대표님께서 한마디 좀 조언이나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 좀 해주시면 이 질문 볼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약간 욱욱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욱하지 마세요. 때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왜 고민하는 거예요?